네, 안녕하세요. 승혜 강사입니다. 먼저 안내문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지시문이 보입니다. 일단 지시문에 보이는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만들 안내장은 편집 용지는 A4고요. 용지 여백을 위아래 왼쪽 오른쪽 여백을 머리말 꼬리말까지 해서 제가 이렇게 설정을 드렸어요. 화면에서 보일까 모르겠어요. 편집 용지 여백 설정하는 거. 요거 보시고 편집 용지부터 한번 조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집 용지 F7이라고 하는 단축키를 이용하시는 게 더 편할 수 있겠죠? F7 단축키 눌러주세요. 네, F7 단축키를 눌러주시고 화면을 보면은 바로 편집 용지라는 게 나옵니다. 용지 크기는 용지 크기는 지금 A4 용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바꿀 필요 없고요. 용지 방향은 세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머릿말, 꼬릿말의 여백만 조절하시면 되는데 위부터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쪽 화면 보세요. 위쪽부터 범위 블럭 잡으세요. 보세요. 위, 아래 20, 15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일단 제가 위에부터 클릭을 해놓고 탭 버튼을 눌러서 아래로 이동이 되는데 아래 15니까 바꿀 필요 없습니다. 또 한번 탭 버튼을 눌러서 왼쪽으로 이동되면 왼쪽을 20mm라고 고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키보드에서 탭 버튼을 눌러 오른쪽으로 이동이 되시면 20 고쳐주세요. 오른쪽에 20을 다 정하고 다시 한번 탭 버튼을 누르면 머릿말로 이동이 되죠. 머릿말은 0입니다. 다시 한번 탭 버튼 눌러서 꼬릿말 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지 여백을 조절할 때 가장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위쪽부터 시작을 해서 키보드에 탭이라고 하는 키보드를 눌러주시면 아주 빠르게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머릿말, 꼬릿말 순으로 이동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됐겠죠? 요대로 저희는 설정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새 또 뭐가 안 고쳐져 가지고요. 저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머릿말, 꼬릿말 0 됐습니다. 네. 그러면 글씨 입력하는 곳이 조금 많아졌어요. 그래서 글씨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A4 용지 여백을 조절했으니까 이제는 여기에다가 글자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뭘 배웠냐면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복사해서 붙이는 거 배웠잖아요. 그거 좀 복습을 할게요. 그렇다면은 요거 그대로 한글은 두세요. 그리고 화면 왼쪽 상단에 보면 오른쪽 상단에 보면 최소화 버튼이 있을 겁니다. 이 빼기처럼 생긴 최소화 버튼 있으시죠? 그 최소화 버튼을 눌러서 한글을 잠깐 내려놓으세요. 네이버 블로그에 왔고 여기 삼각형 드롭 버튼 누르면 이제 됐죠? 여기 삼각형 드롭 버튼을 누르면 블로그라고 하는 게 보일 거예요. 이 삼각형 드롭 버튼 눌러서 블로그를 눌러주세요. 블로그로 바꿔놓으시면 네이버 블로그에 여기가 블로그로 변경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검색창에다 뭐라고 쓰시냐면은 마당을 나온 암탉 이렇게 띄어쓰기 잘 보세요. 마당을 나온 암탉 이렇게 쓰십시오. 요거는 제가 오늘 사정상 저희 크롬 브라우저가 오류가 났는지 저희 카페로 업로드가 안 돼서 오늘만 제 블로그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로 오시고 여기 마당을 나온 암탉입니다. 타에다가 리을 기억 암탉 쓰시고 검색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할게요.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고 하는 걸 눌러 볼게요. 그러면 마당을 나온 암탉이 어디냐면 어디를 찾으셔야 되냐면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와 볼게요. 쭉쭉쭉 내려오시면 요 아래쪽에 보시면
마당을 나온 암탉,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며 오순도순 행복하게 홍승회라고 하는 네이버 블로그가 하나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요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블로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 제일 먼저 힌트가 바로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 이름이 홍승회여야 된다는 거, 그거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그 홍승회라고 하는 마당을 나온 암탉 제목을 클릭해 주시면은요, 이렇게 저의 블로그로 이동이 됩니다. 본의 아니게 제 블로그가 홍보가 되는 것 같은데 오늘만 수업을 위해서 활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고 하는 블로그는 홍승회 강사의 블로그인데, 이 홍승회 강사 블로그에서 왼쪽에 보시면 카테고리라고 하는 게 보일 겁니다. 카테고리에서 수업 자료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을 겁니다. 여기 수업 자료 카테고리를 한번 눌러 볼게요. 예, 수업 자료 카테고리를 누르시면 어떤 게 보이시냐면 화면에 관악구 정보화교실 한글기초 5회차 수업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거기에서 여기 보이는 코로나19에서부터 한국소비자원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복사해서 한글 문서에다가 붙여넣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참여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나는 마당을 나온 암탉 못 찾았어요 하시는 분들 잠깐 기다려 주시도록 하고, 이렇게 제 블로그에서 수업 자료라고 하는 카테고리의 관악구 한글 5회차 수업 내용에서 복사할 내용을 확인하신 분들은요, 다같이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하나라도 빠지시면 안 돼요. 코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 소비자 원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블럭 잡아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드래그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클릭하고 맨 끝에 있는 소비자 원에다 시프트 클릭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블럭을 잡아줬고요. 파랗게 블럭을 잡은 텍스트를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복사라고 하는 명령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사를 클릭해서 이 텍스트를 어디다 붙여야 되냐면, 잠시 요거를 내려놓을게요. 최소화 버튼을 눌러서 아까 우리가 잠깐 내려놨던 한글 문서 열려진 그 한글 문서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대기 중인 편집 용지를 조절한 그 문서가 보일 거고요. 요 위쪽에 커서 깜빡깜빡 거리는 곳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붙이기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면 되고요. 인터넷에서 복사한 텍스트는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기라고 하는 걸 눌러주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붙여넣기 옵션 중에 텍스트 형식으로 붙여넣기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예, 확인 버튼 눌렀더니요, 지금 여기 보이는 텍스트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잘 되셨나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출처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보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맨 밑에 출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왼쪽 여백 부분을 클릭하시면 출처 한 줄이 블럭이 잡혀지고요.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딜리트 키보드를 누르시면 필요 없는 출처는 삭제가 됩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은 내가 이 텍스트는 인터넷에서 복사를 해서 붙였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복사해서 붙이는 작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선생님들 지금 제가 댓글창을 좀 봐야 될 텐데,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고 하는 블로그 잘 방문하셨나요? 어떻게 잘 되셨을까요? 그러면 수업을 참여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홍승회 강사의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블로그의 수업 자료에서 복사해서 붙이기 성공하신 분들은 성공했다고 댓글창 한번 남겨주시도록 하고요.
혹시 아직 못했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다 메모해 드릴 테니까 메모해 주세요. 요것 보고 그대로 따라 하세요. 예, 네이버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셔야 되냐? 블로그 가셔야 됩니다. 네이버 블로그로 이동하시고 네이버 블로그에 가서 거기를 블로그로 변경 글을 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블로그에 글을 검색할 거냐 블로그에 블로그를 검색할 거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잘 하셔야 돼요. 글을 블로그로 변경한다. 이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 마당을 나온 암탉 이렇게 검색하여 이동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업 자료 카테고리 가셔야 되고요. 예, 수업 자료 카테고리에 가서 뭘 찾으셔야 되냐면 관악구 한글 기초 5회차 요거 찾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글 블럭 잡고 복사하세요. 붙여넣기. 요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배웠던 걸 복습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써드리는 동안에 다 하셨다고 지금 성공하셨다고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아직 성공 못했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요. 아이고 한글 기초도 내가 잘 못하는데 인터넷 이렇게 복잡하게 이걸 어떻게 찾아가요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거 몇 개 안 되는 거를 글자를 쓰셔도 돼요. 그런데 이왕이면 글자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중요한 자료를 인터넷에서 어떻게 검색을 하고 그거를 한글 문서에 어떻게 붙여넣느냐 라는 복습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방법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넣기가 다 되시면은 지금 아까 편집 용지를 조절해 놓은 한글 문서에 화면에 보이는 인터넷 제 블로그에 자료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는 게 뭐냐면 저는요 보기 탭에 가서 문단 부호라는 게 체크가 되어 있어요. 문단 부호. 이 문단 부호를 꼭 체크해 주세요.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잘 볼게요. 문단 부호를 체크하시고 위에 보시면은요. 위쪽에 옆에 바로 밑에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라는 텍스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텍스트에 굉장히 엔터를 굉장히 많이 쳤어요. 또 하나 여기 보면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이라고 되어 있는 뭐 성실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왜 중간중간에 여기도 엔터 한번 쳤어요. 여기도 엔터 한번 쳤죠. 이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엔터를 친 게 아니라 블로그에 업로드 되어 있는 텍스트의 형식과 한글 문서의 텍스트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엔터를 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엔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런 것들을 다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없애는 방법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제가 블럭을 잡은 곳에 사이사이에 엔터가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요. 맨 앞에다 클릭하시고 우리 키보드에 보면 백스페이스 바가 있습니다. 백스페이스 바가 어떤 건지 아시나요? 엔터라는 키보드 위에 왼쪽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백스페이스 바인데 그걸 한번 탁 눌러서 비어있는 문단 하나를 지워버립니다. 그 사이사이에 클릭해 놓고 다시 백스페이스 바, 또 여기 사이 백스페이스 바, 여기 사이 클릭하고 백스페이스
성심껏이라는 그 우에 클릭해놓고 백스페이스 요렇게 지시면은요, 요렇게 한 문단이 바로바로 엔터 쳐서 끊어진 게 되는 거지, 필요 없이 사이사이에 빈 문단은 지워주시는 것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거죠. 실수로 내가 엔터를 쳤는데 여기를 내가 한 줄을 빈 칸으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시면 그 빈 칸에다 클릭해 놓고 백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빈 줄을 없애버린다. 그렇게 문서의 형식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글씨 얼마 안 되지만 복사해서 붙이는 걸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파일은 저장을 먼저 한다예요. 문서 완성 못했지만 저장부터 한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파일 명령 눌러서 저장하기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저장하기. 한 번도 저장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라이브러리에, 그쵸? 내 문서나 문서 더블 클릭하세요. 한글 기초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세요. 그리고 비어있는 이 파일 이름 좀 보세요. 너무 문장이 길지요. 그래서 기존에 여기 파일 이름에 있는 이 부분을 모두 다 블럭을 잡으세요. 쭉 클릭해가지고 드래그 앤 드롭을 다 잡으셔가지고 우리 딜리트를 눌러버리세요. 아무것도 없나요? 다 지웠나요? 아무것도 없이 다 지워졌죠? 그랬을 때 안내장, 파일명은 안내장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갑니다. 라이브러리에 내 문서나 문서 더블 클릭하시고 한글 기초 더블 클릭하시고 파일 이름은 안내장이라고 이름을 줘서 저장을 주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열심히 이렇게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블로그에서 텍스트를 가져왔는데 실수로 이걸 닫아버리거나 모든 게 날아가면 또 작업을 반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글 문서를 만들기 전에 항상 완성되기 전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먼저 저장을 해 두고 중간중간 저장을 자주자주 눌러서 문서를 최종적으로 저장해 주셔야 된다는 것까지 공부를 했을 겁니다. 되셨죠? 네,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 문서를 제가 아까 보여드린 문서처럼 요거 다시 확인해 드려 볼 거예요. 요걸 요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복사해서 붙인 텍스트는 요 부분하고 요 부분만 복사해서 붙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파란 상자, 요거는 바로 글 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요 글 상자. 글을 쓰는 상자, 이거 글 상자라고 하고요. 글 상자가 돼야 되는 이유가 파란 바탕에 글자 색깔이 하얗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머지 글자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위쪽에 있는 부분은 글 상자를 삽입해서 글 상자 모양을 맞춘 다음에 위에다 제목 올려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요 멋지게 생긴 메모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리기 마당,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그리기 마당 들어가서 이런 그림 꾸러미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기 마당에서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글상자와 그리기 마당 위주로 먼저 배울 거고요. 추후에 글맵시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글자들은 이미 복사해서 붙였으니까 글자 모양만 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나머지 여기 위쪽의 글상자 요 사이에 멋진 그리기 마당을 통해서 문서를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 코로나19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블럭을 다 잡으실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우면 이렇게 하세요. 제일 첫 번째 줄의 왼쪽 여백부터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줄에 왼쪽 여백을 이렇게 밑으로 쭉 끌어내리면 모든 것이 블럭이 잡혀질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본 글자를 HY 동력 B라고 하는 서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서식 도구 상자에 가시면은요,
글자 서체, 글자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거는 기본 서식 이용하시면 되겠죠. 해볼게요. 함초롱 바탕이라는 기본 글꼴에다가 한영으로 바꾸신 다음에 영어로 hy만 입력해 주시면은요, hy로 시작되는 서체가 보이고 hy 동력 B라고 하는 서체가 있을 거예요. 클릭하시고 글자 크기는 24로 드롭 버튼을 눌러서 변경해 보겠습니다. 네, 글자 크기 24로 바꿔놨어요. 그러면 상당히 글씨가 커졌기 때문에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가 지금 빈 공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빈 공간이란 말이에요. 너무 많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5줄만 남겨 놓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어떻게 비어있는 곳을 클릭해서 여기 위에부터 할게요. 여기다 클릭하고 백스페이스 바, 또 여기다 클릭하고 백스페이스 바, 계속 백스페이스 바를 치셔가지고요, 여기를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5개만 남겨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엔터 기호가 하나, 둘, 셋, 넷, 5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지워주세요. 여기 사이는 5줄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은요, 예, 여기 글자 들어간 부분서부터 제목이 들어간 부분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되시면 돼요. 네, 조금은 좀 산만했습니다. 인터넷 자료를 복사해서 가져오는 과정부터 많이 산만했는데, 자료 복사해서 붙이는 거 복습했다 생각하시고, 지금 최종적인 거 파일 저장하기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예, 그러고 나서 저희 잠깐만 쉬고 다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늦게 입장하신 선생님들은요, 앞부분 영상 보시면서 다음 작업할 수 있도록 글자를 쓰셔도 좋고, 아니면 복사해서 붙이는 과정으로 문서를 이렇게까지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이는 서체가 동력 B, HY 동력 B라고 하는 서체다라는 거. 네, 동력 B 서체는 좀 이게 굵직굵직하게 좀 동글동글하게 생겼다, 뭐 그런 것도 한번 눈여겨 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서 제가 부분적으로 빨간색 글씨를 줘볼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글자를 빨간색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와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서식 도구 상자에도 글자 색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가가 라고 되어 있는 곳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가라고 하는 것이 글자 색깔이죠. 그래서 글자 색을 눌러서 저희 빨간색 한번 줘볼게요. 예, 그리고 여기에 빨간색 글씨를, 이 글씨가 좀 도드라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글자 크기를 24포인트가 아니라 삼각형 드롭 버튼을 눌러주시면 28포인트가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24포인트 다음에는 32포인트라는 목록만 보일 텐데요. 이럴 땐 어떡하냐면 24라고 하는 포인트 자체를 블럭을 잡아서 28 이렇게 고쳐 쓰시고 엔터를 주시면 글자가 어떻게 되냐면 28포인트로 커집니다. 그래서 글자 크기는 수점 단위만큼도 글자 크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28.5포인트 이런 식으로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요 글자만 조금 더 강조가 돼서 보일 수도 있고요. 요번에 이렇게 할게요. 또 지난번에 모양 복사라는 거를 배웠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모양 복사, 요거 좀 한번, 모양 복사. 다시 말해서 모양 복사는 서식 복사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고요. 단축키로 따지면 Alt C라고 하는 단축키가 있다. 요까지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렇게 28포인트의 HY 동력 B의 빨간 글자를 부분적으로 강조하는 문구에다 주고 싶어요. 그랬을 때 모양 복사 한번 이용해 볼게요. 모양 복사는요, 내가 서식을 복사하려고 하는 글자를 클릭한다. 그러면 코로나19의 코나, 로나 그 부분에다가 일단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단축키 Alt-C를 눌러도 되지만 메뉴에 편집이라고 하는 메뉴에도 모양 복사라고 하는 명령은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키 까먹으신 분들은 편집의 모양 복사 이렇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네, 모양 복사를 누르시면은요, 어떤 창이 나오는지 확대해 볼게요. 뭐냐면, 모양 복사는 세 가지가 있어요. 글자 모양만 복사할 거냐, 문단 모양도 복사할 거냐, 글자 모양, 문단 모양 둘 다 복사할 거냐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이 코로나19라는 빨간색 색깔, 글자 크기, 서체, 그것만 복사를 할 거예요. 서식을. 그럴 때 그것은 글자 모양이라는 속성을 의미합니다. 글자 색깔, 글자 크기, 글자 서체, 그건 글자 모양이기 때문에 요번에는 글자 모양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복사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그리고 나서 서식 복사의 다음 과정은 적용하려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여기 적용하려고 하는 부분 글자 블럭을 잡으시고요. 편집에 똑같이 모양 복사 내지는 Alt-C를 누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커졌죠? 예, 또 갈게요. 밑으로 내려와서 이번에는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스크라고 하는 거 블럭 잡아서 또다시 편집에 모양 복사 한번 해볼게요. 되셨죠? 그리고 또 인터넷 상담이라는 글자 블럭 잡고 모양 복사. 네, 이러시면은요, 아주 간편하게 내가 부분 동일한 글자 모양을 중간중간 적용을 할 때 일일이 글자 모양, 글자 크기, 글자 색깔을 변경하지 마시고 이렇게 서식 복사, 다시 말하면 모양 복사라는 기능을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해드리면 모양 복사는 이렇게 하세요. 클릭하시고요. 여기서부터 모양 복사예요. 그쵸? 클릭하고 모양 복사. 그런 다음에 블럭 잡고 모양 복사.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예, 이 개념 잘 기억하셔야 돼요. 클릭하고 모양 복사해서 블럭을 잡고 모양 복사를 누르면 서식이 복사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이런 경우는 작업 시간을 조금 더 단축하기 위해서 서식 복사라던가 모양 복사라는 게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일일이 블럭 잡아서 글자 색깔, 글자 크기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모양을 다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위쪽에 파란 글 상자가 필요해요. 다시 보여드려 볼게요. 어떤 거냐면 요거 지금 작업할 거예요. 요 부분. 이거를 글 상자로 작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럼 한번 요거 작업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문서에 왔습니다. 예, 진도가 너무 빠르지 않죠? 예, 빠르시다면 한번 댓글창에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맞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글 상자를 작업하기에는 화면에 보이는 이 코로나19라는 글자가 너무 위에 붙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코로나19에 코라는 글자를 클릭한다 생각하시면 커서가 앞쪽에 있게 되죠. 이렇게 블럭 잡으면 다 지워지는 거고요. 코라는 글자 앞에 커서가 깜빡깜빡 거려야 되고요. 여기서 엔터를 치면 커서 밑으로
한 줄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충분히 여기다 글상자를 올려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한 번 엔터 더 내려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글상자 작업을 하러 가겠습니다. 글상자는 두 개를 만들 거예요. 첫 번째 글상자는 요거예요. 여기 보이는 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글상자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글상자라는 거는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메뉴를 본다면 메뉴에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입력 메뉴를 눌러 보겠습니다. 예, 입력 메뉴를 누르시면은요, 입력이라는 게 나왔고, 거기에 보면 개체라는 게 보일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입력에 개체라고 하는 여기에 보면 제일 첫 번째 글상자라는 게 보이는데, 글상자를 좀 더 제가 확대해서 그려주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기억자가 그려져 있고 밑으로 이렇게 쭉쭉쭉 되어 있는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바로 글상자입니다. 예, 이렇게 생긴 아이콘 글상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글상자는 어떤 모양이냐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도록 하고, 그 글상자를 개체해서 누르시고요. 그럼 마우스가 어떻게 변하시냐면 십자가처럼 생겼거든요. 글자를 쓰는 게 아니라 도형을 그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를 일단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그려보세요. 십자가 모양에서 클릭하고 오른쪽 아래로 드래그해서 내리면 네모난 글상자가 하나 그려지면서 앞에 커서가 깜빡깜빡 들어갑니다. 요걸 글상자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 글자 보여드릴게요. 저도 못 외웠어요. 보여드려 볼게요. 코로나19 관련 방문 상담 안내. 예,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예, 코로나19 관련 방문 상담 안내라고 써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글자가 저처럼 크면은, 상자에 비해서 크면은 두 줄로 내려갑니다.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글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제가 글자를 써드리는 거니까요. 코로나19 관련 방문 상담 안내라는 것을 글상자에다가 써주십시오. 그리고 글상자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하얀색 네모난 조절점이 잡히는데, 요런 거를 개체 선택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이는 여기 요 가운데 있는 요 조절 버튼에다 가만히 마우스 올려서 요거를 요렇게 옆으로 잡아당기면 글상자가 더 커지기도 하고 글상자가 작아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상자를 조절하는 조절 버튼을 이용해서 상자를 조금 이렇게 크게 만드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글자를 써서 하나의 문장으로 완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되셨죠? 아무래도 상자를 아주 크게 그리신 분, 상자를 아주 조그맣게 그리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보세요. 상자 크기, 상자의 색깔, 선의 모양, 그 다음에 위치, 요 종이라고 해야죠. 요거 좀 글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확대를 좀 해볼까요? 요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시문에. 요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글상자를. 바로 요 글상자를. 요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글자 쓰는 거 다 됐을 것 같고요. 제가 좀 기다려 드렸으니까 글자 상자에 대해서 크기와 색깔과 그 다음에 위치, 그런 거 한번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글자를 블럭 잡으시면 안 되고요. 저처럼 요 상자의 외곽 테두리를 가만히 마우스 올리시고 클릭을 하시면 조절점이 잡혀요. 그런데 나는 상자가 잡히지가 않고요. 자꾸만 커서만 깜빡깜빡 거려요. 그러시면 개체 선택이라는 걸 못 하신 거니까 다시 시도 한번 해볼게요. 개체 선택은
상자 테두리에다 정확하게 마우스 올려놓고 클릭. 그리고 나서 조절점 하얀색 네모난 점이 보인다는 거는 개체 선택이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개체를 선택하고요. 화면 위를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도형이라고 하는 메뉴판이 하나 생겼어요. 도형 탭. 내가 선택한 개체를 조절할 수 있는 도형 탭이 보입니다. 그래서 보이면 크기, 그 다음에 배치, 이런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선 종류, 채우기. 제가 이렇게 네모칸 쳐놓은 것들이 바로 여기 보이는 이 글자의 모양, 글상자의 모양을 조절하는 명령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예, 그럼 먼저 상자를 선택하고 글상자를 선택하고 크기라고 하는 곳에 가로와 세로 방향을 뭐라고 치셔야 된다고요? 210mm 엔터 주세요. 210이라고 쓰고 엔터 주시도록 하고요. 높이에다 클릭해 놓고 모든 거 다 지우시고 35라고 주겠습니다. 다시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시란 소리예요. 도형의 크기와 도형의 높이를 210mm에 35mm로 해주세요. 조절되셨죠? 그리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글상자가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 여기 보세요. 채우기가 파란색이어야 되고요. 선은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글상자가 눌러진 상태에서 이 도형이라고 하는 메뉴에 선의 종류부터 한번 가볼게요. 선의 종류. 스타일 그룹의 선 종류가 있는데 그 선 종류를 없음으로 하셔야 돼요. 선 없음 눌러주세요. 선 없음으로 눌러주시면 글상자에 테두리는 없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채우기라고 하는 곳에 삼각형 드롭 버튼을 누르면 채우기라고 하는 탭에 아주 진하게 생긴 파란색이 하나 보일 거예요. 만약에 나는 파란색 도형이 왜 색깔이 안 보이죠? 라고 하신다면 화면을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여기 보세요. 채우기라고 하는 거 눌렀어요. 아이고, 지금 확대돼서 보여지지가 않군요. 여기 보시면 요 파란색이 요거. 근데 요 파란색이 나는 안 보이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여기 보시면 삼각형 드롭 버튼을 눌렀을 때 내가 사용할 팔레트의 종류는 오피스라고 되는 팔레트를 체크하시면은요, 저와 똑같은 기본 오피스 팔레트를 사용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파랗게 생긴 팔레트가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파란색을 하나 지정해 주시면 돼요. 되셨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축소 한번 해볼게요. 와,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상자가 정확하게 글자 안에 상자가 들어갔긴 했는데 이번에는요, 여기 보이는 이 코로나19 관련 요 글자 보이죠? 글상자 안에 글자를 이렇게 블럭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기 지시한 대로 HY 동력비 32포인트 가운데 정렬에 흰색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도구 상자에 보시면 함초롱 바탕이란 서체 블럭 잡으시고 자판기 한영으로 바꾸세요. HY라고 쓰십시오. 동력 B라는 서체 찾아주세요. 글자 크기는 32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목록에서 32를 선택해 주시도록 하고요. 글자색이라고 하는 기본 도구 상자에 기본 글자색을 변경하는 가라고 하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가를 눌러서 하얀색으로 만들어 주시면 글 상자 안에 글자가 하얗게 벗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글자를 글 상자의 가운데 정렬 주세요 라고 하는 명령으로 기본 도구 상자의 가운데 정렬이라는 거를 눌러 주시면 네모난 글 상자의 가운데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잘 되셨죠? 여기 보이는 이 도형이라고 하는 이 탭에서, 도형이라고 하는 탭에서 지금 저는 크기를 조절했고요. 그리고 스타일이라고 하는 곳에서 선의 종류, 그
그 다음에 채우기의 색깔, 예, 요 정도를 이용해서 멋진 글상자를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본 서식 도구 상자에서 서체, 글자 크기, 글자 색깔, 가운데 정렬 방법까지 마무리가 됐는데 하나 안 된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위치라고 하는 것을 종이 기준에 0, XY 0에다 위치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요거는 도구라고 하는 명령에서는 줄 수가 없습니다. 없을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더 명령을 알아야 돼요. 지금 보이는 여기 글상자 테두리를 한 번만 클릭해 줘 보세요. 글상자 테두리 클릭하시면 개체가 선택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도형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수정할 수 없는 것들은 어떻게 고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상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개체 속성이라고 하는 명령이 바로 도형 탭에 있는 명령들을 메뉴판화 시켜 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글상자 마우스 오른쪽 개체 속성이라고 하는 데를 가셔요. 그러시면 이렇게요. 개체 속성이라고 하는 창이 보입니다. 그리고 기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잘 눈여겨보시면 여기 보세요. 위치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요 위치라고 하는 곳에 본문과의 배치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여기 세 번째 나비 그림처럼 생긴 글 앞으로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위치 가로 세로가 있습니다. 가로를 삼각형 도로 버튼을 누르면 종이냐, 쪽이냐, 단이냐, 문단이냐가 있는데 꼭 종이를 기준으로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왼쪽, 위쪽 기준을 0, 여기다가 0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그럼 A4 용지 기준으로 이 글상자의 위치가 왼쪽 기준으로 0의 좌표에 위쪽 기준을 0의 좌표에 갖다 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확하게 위치를 고정시키려면 이렇게 개체 속성이라고 하는 명령에 위치 기능을 이용하시면 아주 쉽게 이 종이의 맨 끝에다가 고정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해보죠. 설정. 예, 설정하고요. 눈여겨봤더니 이 글상자가요. 내가 끌어다 올리지 않아도 각자 글상자 위치가 다 제각각이었을 텐데요. 딱 이 문서가 시작하는 여기 지금 00의 위치에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 글상자의 너비는 210이라고 그랬으니까 종이의 폭하고 동일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높이는 35mm라는 높이를 가지고 있고요. XY 좌표는 0, 0의 위치를 하고 있어서 글상자가 있어야 될 위치를 정확하게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상자라는 거를 공부했을 때 상자를 클릭하고 도형이라고 하는 탭도 잘 보셔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형 마우스 오른쪽 개체 속성이라고 하는 메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개체 속성 잘 귀담아 들으세요. 한글 문서 만들 때 이 개체 속성이라는 거 빠지면 문서가 제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체 속성이라는 명령을 꼭 기억하시고요. 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